한이가 나영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오범수는 그 냄새를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나영은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었다. 그녀는 사라졌고 그 후에도 몇 번씩 오범수의 주위를 맴돌았다. 아이를 직접 찾아오지 못하더라도 틈만 나면 주변을 서성였고 때론 유모차에 인형을 걸어두기도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믿었다. 하지만 오늘딸 한이의 옷깃에서 익숙한 향이 풍기자 오범수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그녀는 또다시 가까이 와 있었다. 한이는 이제 돌을 막 넘긴 아이.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알아보는 감정은 본능처럼 반응했다. 한이는 웃었고 옷자락엔 낯선 여자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오범수는 그런 한이를 안고 창가에 섰다. 바깥 풍경 속 어딘가에 그녀가 서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지금까지 수없이 그 여자를 밀어냈다. 떠난 사람, 책임지지 않은 사람, 다시 돌아올 자격도 없는 사람. 하지만 나영은은 포기라는 걸 모르는 여자였다. 그 순간 초인종도 울리지 않은 채 문 앞에 무언가 툭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 앞에 낯선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유아용 선풍기와 여름용 메쉬 원피스, 상표도 떼지 않은 그대로 포스트잇 한 장이 덜렁 붙어 있었다. 왜 더우니까 이런 건 사줘야지. 오범수는 짧게 숨을 내쉬곤 메모를 구겨버렸다. 또다시 그녀였다. 떠난 지 오래면서도 제멋대로 흔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 오늘은 떠난 줄 알았던 나영은이 매번 한이의 주변의 향기로 흔적을 남기고 오범수를 곤란하게 합니다. 그런 범수를 구해줄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이는 내 딸이야. 나한테서 뺏을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들은 순간 오범수는 한이의 귀를 단단히 막아버렸다. 나영은이었다. 세상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났다. 왜 이렇게 커버렸어? 한이야, 엄마 기억 안 나? 나영은은 유모차 안에 앉아있는 한이에게 몸을 기울였다. 아이를 향한 그리움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그냥 나 엄마 맞아라고 외치고 싶은 억지 감정인지. 그녀의 눈빛은 여러 감정이 엉켜 있었다. 하지만 오범수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그녀가 감히 또다시 한이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 말 한마디 없이 떠난 그날부터 그녀는 다시는 엄마라는 말조차 꺼낼 자격이 없었다. 그만해. 애 앞에서 무슨 쇼야. 그가 말하자 나영은은 한껏 비웃듯 웃었다. 아직도 그렇게 꽉 막혔어? 딸 키운다고 뭐 대단한 줄 알아? 너 혼자 잘났다는 듯 굴지 마. 이쯤 되면 사과는커녕 대화도 어려웠다. 오범수는 아이를 안고 돌아서려 했다. 그러자 나영은이 한 발 다가왔다. 아니, 다음에 또 보자. 엄마는 여기 있어. 그 말에 오범수는 참지 못하고 뒤돌아섰다. 다신 내 앞에서 엄마라는 말 하지 마. 그 아이는 내가 아니라 내가 지켜. 나영은은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빼앗겼다는 분노와 언제든 다시 빼앗아오겠다는 고집만이 남아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나영은은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근데 너 그 여자랑 계속 만나는 거야? 그의 세리? 오범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영은은 멈추지 않았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솔직히 너도 한이 없으면 연애 더 편하지 않아? 나도 그랬어. 어린 나이에 아기 끌어안고 사는 거 너무 버거웠단 말이야. 그녀는 마치 오범수가 고개를 끄덕이길 바라는 듯 이해받고 싶다는 얼굴을 했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구라도 들으면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억지였다. 그 여자도 알걸? 애 딸린 남자 만나는 거 보통 일 아니라는 거. 너무 진지하게 굴지 마. 애야 나중에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오범수는 아무 말 없이 한이를 더 꼭 안았다. 그 말들이 사람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설득이라기보다 그냥 혼자만의 자기 합리화였다. 그녀는 그날도 그렇게 사라졌다. 화려한 차 문을 닫고 힐 소리만 또각또각 남긴 채. 오범수는 깨달았다. 지옥 같은 기억은 끝난 줄 알았지만 그 여자는 아직도 거기 머물고 있다는 걸. 남의 남자 얼굴 어둡게 만들어 놓고 당당하게 나타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독고세리는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범수와 한이 그리고 자신.
그 셋이 함께 걷고 있던 고요한 오후의 공원에 나영은은 마치 주인처럼 걸어 들어왔다. 어머, 나 몰랐지. 가족 산책이었어? 나영은은 힐을 신은 채 잔디밭으로 성큼 들어섰다. 선글라스를 내린 눈엔 전혀 미안함이 없었다. 오범수는 말없이 세리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아침부터 내내 표정이 어두웠다. 독고세리는 처음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이 남자의 얼굴을 흐리게 만든 사람은 바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그 여자라는 걸. 내가 미안해서 나온 줄 알아? 나영은이 비웃듯 말했다. 난 그냥 궁금했어.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림이. 독고세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런 말에 휘둘릴 만큼 약하지 않았다.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러냐? 한이랑 같이 있어도 그렇게 어둡다. 혹시 나 때문이야? 나영은은 일부러 더 소리를 높이며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즐겁기라도 한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제야 세리가 입을 열었다. 단호하게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게. 맞아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옆에 나타나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말이 없어요. 아이 얼굴에도 그늘이 져요. 나영은이 눈을 찌푸렸다. 뭐래니 너. 뭔데 그렇게 잘 알아? 그래봤자 넌 남의 애 돌보는 사람일 뿐이잖아. 세리는 한 발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남의 애요? 적어도 저는 도망치진 않아요. 순간 나영은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웃으며 애 키우는 게 쉽진 않더라. 너도 언젠간 알겠지. 그 순간 세리는 나영은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알아가는 중이에요. 당신이 버린 그 아이한테서. 짧은 정적. 한이는 여전히 해맑게 아무것도 모른 채 미소 가득한 얼굴로 주변을 살핀다. 오범수는 아무 말 없이 세리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나야라는 말이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오범수의 옆모습을 바라보던 독고세리는 나영은이 사라지면서 한 저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고 있었다.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 한 줄이 자신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몰랐다. 그 순간 오범수는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웃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지만 표정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고 한이를 품에 안은 파랜 분노가 깃들어 있었으니까. 지금 많이 힘들죠? 세리가 조심스레 물었다. 오범수는 짧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괜찮아. 한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도 있어서. 그 말에 세리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다. 사실 무섭긴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치만 한이 앞에선 그런 말 안 할게요. 그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범수는 세리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이미 충분히 그래. 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운 사람이야. 그 순간 한이가 지나가는 나비를 보며 깔깔 웃어준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의 어른들이 겪고 있는 감정의 전쟁도 모른 채. 하지만 아이는 언제나처럼 둘 사이를 자연스럽게 잇는 달이었다. 세리는 한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지켜야겠어요. 이 웃음 절대 무너지지 않게. 오범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풀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삼각형 속에서도 세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울음소리는 틈이에요. 사람 마음에 가장 쉽게 스며드는. 한이가 울기 시작한 건 과자 코너 앞에서였다. 베이비시터는 유모차를 세운 채 진열대를 살피던 중이었고 한이는 점점 얼굴을 붉히며 눈물과 침을 뒤섞어 울부짖고 있었다. 아이고 한이야, 잠깐만. 아직 살게 많은데 조금만 진정해주세요. 어르고 달래봐도 소용이 없었다. 마트 안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베이비시터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때였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너 진짜 예쁘게 생겼구나. 근데 왜 이렇게 울어? 응? 부드럽고 여유 있는 말투. 신기하리만치 금세. 한이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나영은은 유모차 옆에 무릎을 살짝 굽힌 채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다. 표정은 환했고 옷차림도 깔끔했으며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미소였다. 죄송해요. 이 아이가 평소엔 안 이런데 오늘따라 너무 보채서요. 베이비시터가 허둥지둥 말을 꺼냈다.
아니에요. 저도 조카랑 다녀봐서 알아요. 장볼 때마다 울고 땡깡 부리고 완전 공감해요. 나영은은 살짝 웃으며 한이에게 손수건을 내밀었다. 잠깐만요. 코 좀 닦아줄게. 울다 보면 꼭 흘리더라고요. 그 친절한 손길에 베이비시터는 경계심을 조금 거뒀다. 누가 봐도 자연스럽고 따뜻한 말투. 일부러 나선 느낌도 없었다. 아기 이름은 뭐예요? 아, 아니요. 아니, 예쁘다. 이름도 외모만큼 사랑스럽네요. 나영은은 장바구니를 다시 손에 들며 물었다. 혹시 근처에 사세요? 네, 조금만 걸으면 돼요. 어쩐지 낯이 익다 했어요. 근처 사는 사람이면 언젠가 또 마주치겠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가볍게 인사했다. 아기 잘 챙기세요. 그리고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베이비시터는 한이를 안으며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울음은 어느새 멎었고 한이는 다시 말똥한 눈으로 엄마 대신 따라온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영은은 마트를 빠져나가며 유리문 너머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속삭임처럼 중얼였다. 처음은 이 정도면 충분해. 오늘 진짜 이상한 하루였어요. 베이비시터는 퇴근 후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장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마트에서요. 뭐가 불편한지 한이가 진짜 오래 울었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더니 단번에 한이를 달래더라고요. 장미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목소리 너머로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단번에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다. 언젠가는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그리고 분명히 한이에게 접촉할 거라고. 그래서였던 거다. 장미애가 이 베이비시터를 오범수도 모르게 하니 곁에 들인 이유. 겉으론 일반 채용처럼 꾸몄지만 실은 분명한 조건이 있었다. 한이 주변에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말해요. 당사자들한테 알리기 전에. 그게 장미애가 걸었던 유일한 조건이자 부탁이었다. 그리고 장미애는 이 아이 곁에 다가올 그림자들을 그 누구보다 먼저 눈치챘다. 다시 나타나면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어떤 눈빛이었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나한테 보고해요. 네. 알겠어요. 장미애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결심의 무게 때문이었다. 한이는 죄가 없다. 세리도 범수도 사랑하려고 했을 뿐인데 과거의 그림자들이 또다시 이들을 흔들고 있다. 장미애는 이제 알고 있다. 이 아이를, 이 두 사람을 지키는 일이 자신이 갚아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는 걸.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여자, 이번엔 선을 넘었다. 마트 한쪽 계산대로 줄을 선 베이비시터는 한이의 울음소리에 돌아봤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리고 멀찍이서 한 여자가 한이를 안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눈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느낌은 확실했다. 나영은이었다. 베이비시터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사님, 한이가 없어요. 그 여자가 데려간 것 같아요. 장미애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금 당장 범수 씨한테도 전화해요. 나는 움직일게요. 다음으로 전화를 받은 오범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곧장 세리를 찾아가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절차가 시작되는 동시에 오범수는 조용히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장미애였다.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여자 내가 다 알아요. 장미애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고 있었다. 한이의 의료 기록, 나영은과 한이의 출생관계 자료, 그리고 그녀가 결혼 전 아이를 숨긴 정황까지. 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것까지. 모두 손에 쥐고 있었다. 그 모든 서류를 나영은의 남편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단 한 줄의 문장과 함께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날 밤 나영은의 집 거실. 조명이 어둡게 내려앉은 가운데 남편과 장미애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소파에 앉아있던 나영은은 두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걸 보고 몸을 굳혔다.
진실은 이미 낱낱이 드러나 있었다. 남편은 말없이 나영은을 바라보며 딱 한마디만 물었다.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 그 순간 모든 게 끝이었다. 잠시 후 한이를 품에 안은 나영은이 거실 한가운데로 조용히 걸어 나왔다. 난 그냥 한 번만 안아보고 싶었어요. 장미애는 묵묵히 아이를 받았고 곧 오범수와 독고세리가 달려와 한이를 끌어안았다. 그날 이후 나영은은 더 이상 그 근처에서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을 닮아가는 일일지도 모른다.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오후, 오범수는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장미애를 찾았다. 어색하게 웃으며 건넨 꽃은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예쁜 포장지도 없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분명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여사님 아니었으면 저희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장미애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 미소에는 이제야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싶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어릴 때부터 뭘 하든 항상 엄마 외치던 아이였어요. 내가 다 해주기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당신 앞에서 그렇게 단단해졌더라고요. 그 말에 오범수는 고개를 숙였다. 세리 아버지가 아직 반대하시죠.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분 입장에선 자기 딸이 독수리 술도가 사람이랑 엮인다는 게. 장미애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잔잔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반대하는 거라면 그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을지도 몰라. 그걸 내가 대신 풀어야 할 몫이기도 하고. 그 순간 문틈 너머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독고세리가 살며시 거실로 나왔다. 엄마 나 고마워. 장미애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다시 오범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희 편이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거, 그건 나도 같이 도울게. 그 말에 오범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장미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내 눈가가 젖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무도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세 사람 모두 가슴 깊이 무언가가 따뜻하게 안착되는 걸 느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